안녕하세요, 장근석입니다. 이제 중학교 때 조기 유학을 갔다 왔잖아요. 조기 유학이 실패자의 케이스였지만 어쨌든 이제 그 이력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보셨을 때는 뭔가 사고 쳐서 유학 갔구나. 학교 안 나오고 저학 먹고 태양 맞아서 집에 돈은 좀 있고 그래서 그냥 놀러 갔다 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또 장황하게 또 얘기를 했어요. 그때 이제 대학 면접 인터뷰 시험 때였는데 내가 유학을 갈 수밖에 없었던 타당한 이유와 근거와 그 배경과 당시의 상황, 돈이 많아서 간 것도 아니고 저축된 거를 겨우겨우 이제 적금 만기가 돼서 그걸 빼서 유학을 갔고 어머니랑 같이 갔고 어머니는 거기서 초밥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운동하고 그랬었던 클럽 연주하기 안 다니는 거예요? 끊었어요. 왜?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재밌었거든요, 그때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젊음의 열기를,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,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사람 많은 곳을 잘 안 가려고 그랬는데, 이제는 그런 거에 막 제가 숨고 싶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학교 형들도 클럽을 좋아하고, 그래서 클럽 자주 가서 이제 최신 인기 댄스 뭐 이런 것도 우리들끼리 장난을 막 치고 그랬었는데, 어느 순간부터는 좀 사람 많은 데 가는 게 별로 안 좋아졌어요. 그래서 그 클럽을 끄는 대신에 저는 제가 개인 작업실을 한 4월에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그 임대를 하나 받아서 책상 몇 개 갖다 두고 제 컴퓨터랑 제 방이랑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가 DJ 믹싱기를 설치해 놨어요. 작년부터 사실 그걸 배우고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파티하고 싶을 때는 거기서 이제 라운지처럼 만들어 놔서 거기서 파티하고 바베큐도 해 먹고 딱 그 제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차 마시고 그런 게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. 뭐 같아요? 다들 딱 그렇게 예상. A형? 되게 의외죠. 소심한 것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제 나에 대해서 서운한 말을 하면 그런 걸 기억에 굉장히 담아두는. 아니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만 보면 먼저 그 말이 떠올라요. 이태원 제작 보고회 때 그때 사진을 보고 완전 돼지됐다고 그동안 안 보이더니 네. 아니 악플이 아니라 대놓고 얘기해요.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연령대가 30, 40대 분들이기 때문에 근성아 그만 먹어라 그러면서 너도 이제 돼지형 아이돌이 돼가는 거냐 뭐 이런 식의 글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제가 그 전날 대구에서 화보를 찍고 와서 2시간밖에 못 자서 얼굴이 좀 많이 부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진들을 보고 이분들이 이제 살 빼라 이제 그걸 가는데 저 그걸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좀 받았어요. 그러니까 스트레스라기보다 자극을 좀 받았어요. 그러면 살 원하는 대로 빼줄게 딱 이러고 그때부터 식단 관리 다시 들어가고 몸무게 줄이고 운동하고 그래서 지금 벌써 한 2주 반 좀 넘었는데 5kg 빠졌거든요. 전 살이 찌고 빠지고 이런 게 되게 자유분방해요. 맘 먹으면 금방 빼요. 저는 뭔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게 더 좋아요. 그러니까 시청률 대중들의 그 다수를 확보하는 것보다 매니아가 있는 거. 그러니까 다른 드라마도 뭐 그런 성향들이 있겠지만 저희 드라마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이번에 굉장히 자신이 있어요. 오히려 황진이, 베토벤 아니면 홍길동보다 가장 자신이 있다고 느껴지는 게 드라마가 일단 굉장히 그 색깔이 있어요. 아이리스도 분명히 대장이고 저도 기대하고 있던 드라마였는데 지금은 저는 딴 거는 신경이 하나도 안 써요. 그냥 제 드라마만 보이고 제 캐릭터만 보이고 그것만 신경 쓰고 싶어요. 처음 기획 의도할 때부터 굉장히 작은 규모의 영화였어요. 아시겠지만 버짓도 굉장히 작고 출연료도 거의 뭐 포기하고 그냥 이제 진영 선배와 함께 한다는 거랑 대본이 너무 재밌었고 그 두 개였었는데 거의 안 받았다고 매니저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.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저한테 막 지금 작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. 그냥
뭐 벤 기름값 정도만 나오면 그리고 약간의 저의 프라이드를 보탠다면 뭐 그게 저의 몸값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거기에 막 그것이 주가 돼서 선택하고 싶지는 않고요. 그래서 그냥 스펀지에서 배구를 한다고 했으니 스펀지가 운영하는 작은 영화관 몇 개에서 그 사건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, 그 사건을 다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규모로 영화를 보고 또 영화 보고 나서 이런 데서 이제 차도 마시면서 영화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런 걸 굉장히 꿈꿨었는데 어제 보니까 감독님이 전혀 그러시는 분이 아닌 줄 알고 있었는데 저 인터뷰할 때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. 우리는 상업적인 영화도 아니고 관객에게 막 많이 들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. 어제도 굉장히 작고 우리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뿐이다. 근데 어제 저녁 먹을 때 감독님이 지난주 극장 스코어를 계산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깜놀했어요. 영화 촬영 들어가기 전에 그때 이제 대본을 들고 관련해서 떨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하다 보니까 영화에 대한 부담감 많이 없어졌는데 그것보다 더 어려웠던 캐릭터 잡기가 좀 어려웠어요. 그러니까 이게 영화 속에 잘 투영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중적인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의 크로스오버가 굉장히 좀 일로 갔다 이렇게 교차점이 타이밍이 절묘했어야 되는데 그걸 맞추기가 되게 어려웠어요. 그 점이 가장 좀 어려웠고 그 전까지도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시고 집착이라는 단어보다는 집념이 맞는 것 같아요. 끊임없이 대본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감독님이랑 계속 의논하시고 밤새도록 시나리오 고쳐서라도 그거를 납득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막상 그 관찰력, 그 집념으로 관찰을 할 때는 이성적으로 굉장히 관찰하시고 표현하실 때는 그걸 또 감성적으로 푸는 그런 집념이 굉장히 자극이 됐죠. 도원을 조언같이 않아서 그 타이밍도 딱 보시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얘가 부담스러워하겠다 이러면 절대 안 하세요. 그리고 최대한 그렇지 않는 선에서 표현을 하시려고 노력하죠. 어떻게 보면 조금 과장된 걸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보는 관점을 신경을 안 쓰겠다는 조금 나태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는데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죠. 그게 1번이 아니고 결국에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게 차에 거울이 없어요. 그리고 저희 스타일리스트들은 하여튼 거울을 절대 저한테 안 줘요.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비춰지고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대한 것보다 내가 캐릭터에 대해서 얼마만큼 접근하고 있고 나는 이 대본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. 지금 연애를 하고 싶어요. 근데 저 지금까지 사귄 여자가 2명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만난 이게 개념이 좀 약간 푸디스인데 제가 사랑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여자는 2명밖에 없었어요. 2명을 만나다 보니까 7년이 지나고 4년, 3년 반 이렇게 만났어요. 2명 다 연상이었어요.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연상이었어요. 그런 관점은 없어요. 전이나 선배. 전이나 선배. 그 세상을 다 포효할 것 같은 그 온화함과 인자.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베토벤이나 황신이나 그 요즘에 계속 다시 봐요. 주기적으로. 불필요한 동작도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소품이나 그 비주얼적인 측면에서는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괜히 쓸데없이 시도를 했다가 오히려 그게 더 캐릭터를 망가뜨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것들을 좀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제거하는 게 목적이었어요. 감사합니다.